4월 16일 똑딱이 주식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증시가 조종마디를 만들 때는 항상 후반부에서는 낙폭과 함께 공포 심리를 만들고 나야 끝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이 이번 조종마디에서는 조종폭이나 심리적 불안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첫 번째로는 중동 분쟁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보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환율의 상승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증시의 저점상에서의 어떤 변화 시그널은 어떤 부분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동 쪽,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림자 전쟁에서 벗어나는 공격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본토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국 등의 강한 반대로 이란에 대한 어떤 전면전이나 군사적인 보복 대응을 못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복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의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왜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을 안 하더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어제 저의 의견을 들으셨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의 보복을 하겠다고 했기에 중동 불안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면서 증시에 아직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보복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는 방식의 보복 말이죠.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란의 군사적 공격을 하되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방식이죠. 공격 시점이나 대상 등을 미리 공개하고 나서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란의 공격과 약간 유사한 방식의 공격인데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죠. 둘째는 역시 그림자 전쟁 방식인데요. 사이버 공격 또는 경제적 타격을 주는 방식, 여기다가 제3자를 이용한 배후 불명의 이란 이익시설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란과의 전면전이나 보복전쟁, 반복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야 하는데 말이죠. 방식을 놓고는 전쟁 내각이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보복이 무엇일지 노출되어야만 시장이 불안 심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곧바로 1,40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후 외환당국의 구두 경고로 탄력이 이렇게 조금 둔화되기는 했어요. 둔화되긴 했지만은 오늘도 10.5원이 오른 1394.5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마감이 됐죠. 환율은 심리적 기준인 마디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디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380원, 1390원, 1,400원 이렇게 마디를 갖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1,400원에 대한 저항이 확인되려면 1,400원에 부딪히고 나서 1,390원을 하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400원에 저항되고 눌려도 1,390원을 하향하지 않으면 아직 1,400원에 대한 실질적 저항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1,390원 위에 있으면 언제든지 1,400원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마디로 본다면 1,390원을 하향해야 일단 한숨을 돌릴 수가 있고요. 1,380원을 하향해야 환율 상승이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감 위치로 본다면은 아직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환율 상승을 막으려면요. 외적으로는 이제 중동 분쟁이 완화되거나 국제 유가가 하락하거나 달러 강세의 둔화 등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외환 당국의 방어 및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외환 당국의 방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1차적으로는 달러를 풀어서 억제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어요. 현재 국내 달러 보유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달러 보유액을 보면은 지난해까지는 지금 보면은 2018년부터는 이제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4,141억 달러.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4,193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입니다. 9위. 8위의 홍콩과 큰 차이는 없죠. 따라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관건은 이제 실효성인데요. 중동 문제, 국제유가 문제, 달러 강세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인 상황에서 내적인 달러 풀기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지난해에도 환율 방어에 100억 달러를 썼는데요. 물론 뭐 이후에 환율이 눌릴 때 다시 거둬들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정 급하면 외환 당국의 달러 풀기 이 방어가 있기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고려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도 한국은 금리를 동결했죠. 그러면서 현재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인데요. 자, 이 부분도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긴 합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인상을 해도 원달러 환율 상승 방어는 가능하죠. 그러나 이 경우는 이제 엄청난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주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 그리고 소비 경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뭐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언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우리도 내리나 이런 시점을 고대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당장은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외적인 변수, 뭐 국제유가 하락이나 달러 강세 둔화 이러한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도 말이죠. 내적으로는 외환 당국의 달러 풀기 방어가 결국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번 그 다음에 오늘 증시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갖고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종목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 정도가 올랐어요.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은 오늘 뭐 테스 그리고 뭐 유니셈, 한화엔진, 뭐 아모레퍼시픽 요런 정도의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뭐 테스나 유니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대규모 미국 보조금에 따른 수혜 기대주 뭐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두 종목 극히 일부 이렇게 반등을 했고 나머지 반도체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조선에서도 한화엔진 그리고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 요 정도만 상승했고 여타 어제장까지 선방했던 종목들도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지수의 추가적인 급락 그리고 환율의 1,400원 접근에 따라서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에 오늘은 선방하던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20주선 아래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뚝 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4월 2일 방송에서 4월 2일이죠. 요날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5일 이평선 아래에서는 조정 구간 지속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까지 한 번도 5일 이평선 회복 마감이 없었어요. 자, 원달러 환율 급등과 지수 하락을 고려하면 오늘까지 사실상의 외국인 코스피 현물 매도는 상대적으로 사실상으로는 크지는 않았어요. 크지는 않았는데 보시면은
지난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4월 2일부터 놓고 보면은, 뭐, 어제 2380억, 오늘 2702억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는 했죠. 그러나, 그 조정 구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쳐보면은 외국인은 2조 5613억을 순매수했어요. 오히려 기관이 연일 매도하면서 이 기간에 거의 4조 원 가까운 순매도로 지수를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에 비하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 대량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에서는 4월 9일부터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뭐 오늘도 뭐 12,000계약, 이게 장중에는 18,000계약도 넘어갔었어요. 순매도가. 그러다 이제 12,000계약대로 줄어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 4월 9일부터 이 기간 동안에 5거래일 동안에만 무려 3조 36,688계약, 36,688계약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을 감안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변화의 어떤 타이밍, 저점상의 어떤 변화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가 이 5일 이동평균선하고 지수의 어떤 위치가 이격, 즉 간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말씀드렸던 선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타이밍.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됐을 때, 지수가 5일선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로 전환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저점상의 변화 가능성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양시장 모두 5일 이평선 회복 안착이 나와야만 조정에서 이제는 반등으로 반전의 기술적인 시그널이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낙폭에서의 저점상에서의 변화는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변화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은 이번 조정 마디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하루를 보냈네요. 네, 모두 힘들 내시고요. 하루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